네, 구직자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취업 119 시간입니다. 네, 오늘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신영도 대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올림픽 끝나가지고 우리 남자들은 참 이게 좀 재미가 없네요. 예. 근데 그 취업 시즌이 조금 시작된 거를 좀 느낍니다, 최근에. 예, 사실 뭐 제가 저번 주까지 방송 나서 좀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비교적 한가했고요. 예. 근데 사실 이번 주는 좀 이제 뭐 문의도 많고 강의 문의도 많고 또 컨설팅 하겠다고 오늘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제도 제가 한 9시 넘어서 집에 갔었거든요. 예, 상담하느라. 예, 저녁 먹다가가 아니고. 네. 예, 조금 나름 좀 바쁜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잘 됐네요. 그렇군요. 예. 자, 수입도 좀 오르셔야 될 텐데. 예. 오르시겠죠? 네. 예, 꼭 그래야 됩니다. 예. 네. 자, 그럼 신현종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취업 성공을 부르는 자기 분석법이라고 네. 가져오셨어요. 자기 분석법. 예, 무엇입니까? 이게 좀 어렵네요. 예, 뭐 말은 좀 어려운데 사실 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분들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길에 나가면 이렇게 그 회사 색깔별로 목걸이 달고 막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분들 많죠. 예. 예, 심지어 이제 신입 사원분들은 뭐 출근할 때도 메고 가시는 분들 지하철에서 좀 잘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도 사실 다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면접을 했던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에 가 계신 겁니다. 근데 이 구직자분들이 사실 이런 과정을 상당히 그 스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냥 네. 좀 취업되면 안 되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데 하지만 반드시 이런 과정을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번 두 MC분께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그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를 혹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거 하세요? 자기소개잖아요. 네, 상훈 씨는. 이거 하는 게 제일 난감하더라고요. 송상은 씨 하면은 딱 네.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냥 뭐 능력이 있는 사람, 두루. 네, 뭐 그런 거. 능력 있는 사람. 네, 네. 또 돌발 질문 하시니까 모르겠네요. 재원 저는 그냥 씨는요? 뭐 보기만 해도 유쾌한 사람. 유쾌한 사람. 예, 즐거운 사람. 네. 가벼우면서도 어떤 의미 있는 농담을 던질 줄 아는 사람. 예, 이렇게 보이고 싶어요. 뭐 저도 이제 어디 가면 뭐 취업 컨설팅을 하는 신현종입니다. 이렇게 좀 소개를 좀 드리죠. 네. 그리고 저희 뭐 우리 송상은 MC님도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보시면 뭐 방송 앵커 하시고 또 사회 보실 것 같고 딱 느낌 나거든요. 능력 있어 네, 보이잖아요.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나 다 알고요. 또 우리 재건 MC도 사실 어디 가서 뭐 MC계 뭐 강남 스타일. 예, 방송도 뭐 요즘 누가- 새로운 그 강남 스타일을 재건 완전 선도하고 스타일.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네. 예, 사실 딱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구직자분들도 이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번 자기를 좀 이렇게 돌아보고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기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자기 분석을 위해서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자신의 이력을 딱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기소개서에서는 항상 보시면 뭐 성장 과정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꼭 물어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부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장점, 단점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보통 취업 강의로 오시는 분들이 뭐 장점 같은 단점을 찾아서 써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또 구직자분들은 그런 얘기 듣고 오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그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내 성격의 장단점에 어떤 근거가 되는 내용으로 반드시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성장 과정에서는 뭐 부모님의 어떤 직업이나 뭐 가정교육 그리고 자신이 자라왔던 환경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초중고 시절도 이렇게 쫙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정리를 하면 나쁘진 않은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보통 어린 시절부터 이제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뭐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이렇게 얘기해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뭐 수능 공부했고 뭐 대학 갔고 보통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정리하시기는 별로 필요가 없고요. 사실 뭐 어디 고등학교 때 전국 대회 나가서 뭐 1등을 했었다. 뭐 어디 해외에 뭐 무슨 대회를 나갔었다 이런 거 정도면 사실 언급할 필요는 있을 텐데 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사실 뭐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나 내가 입학을 해서 어떤 과정을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 등은 좀 정리를 좀 직무에 맞게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학 시절서부터 정리를 해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주로 대학생활 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직무에 관련된 그 내용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그 대학생이면 당연히 공부를 하는 게 맞죠. 이제 네. 직업이 대학 공부니까. 예. 네. 그래서 공부를 했다. 이거는 사실 쓰면 안 됩니다. 예, 누구나 공부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최근에 이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대기업들이 이 스포츠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한 것을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가중치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좀 기사에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올해 이런 쪽에 가중치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대학생들 만나보면 저희 때는 동아리 다 하나씩 했잖아요. 요즘 학생들 절대 안 합니다. 동아리 같은 거 그래요? 전혀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이런 그 문제가 이런 조직 내 소통을 좀 높이고 또 사람들끼리 좀 친해지고 어떤 이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구직하시려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자기 소개서의 어떤 다른 항목 부분과 조금 더 연기하셔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자기 그 소개서 질문을 보면요.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뭐 군대 얘기하면은 솔직히 뭐 군대 다 갔다 와도 다 힘들고 네. 뭐 취업 고민 안 하고 뭐 젊었을 때 고뇌 안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절대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남들 하는 고민. 도대체 뭐, 그럼 어떤 예. 어려운 점을 써야 되나요? 왜냐면 요즘 애들이요. 요즘 분들이 사실 젊은 분들이 고생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요. 예, 보통 안 하죠. 뭐 인턴 같은 데 가가지고 유니클로 같은 데서 이제 인턴을 뽑아가지고 이 실습을 시켰는데 처음에 걸레 빠는 걸 시키니까 제가 왜 걸레를 빠나요? 이러고 그만두는 분들이 한 30% 넘었다고 합니다. 걸레 빤다고요? 예. 황당하셨겠어요. 예, 요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통 많은 구직자분들이 자신 어떤 체험 전 과정을 기술을 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재건 MC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뭐 무슨 남들 다 하는 뭐 어학연수라던가 뭐 사실 뭐 이런 뭐 해외여행 가서 뭐 도둑을 맞았다라는 무슨 에피소드 뭐 그리고 뭐 봉사활동 갔더니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런 걸 자기한테 상당히 어려웠던 경험이라고 자신 있게 기술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아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떤 이벤트에 의한 강한 기억이지 이거를 무슨 어려웠던 경험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경험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생 수준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미래의 진로의 어떤 고민을 어떻게 했다 이런 발단 과정 그리고 진행 과정 그리고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그 가장 자신의 그 어려웠던 경험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보통 어떠한 행동이 자기가 이 발현되기 전과 그 후에 비교를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렇게 좀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그 기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그 회사의 이 주요 업종과 주요 직무와 이런 업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그 어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그 어려웠던 경험 같은 경우는 이런 GS 계열이라던가 그리고 SK 계열 그리고 동부그룹 공채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성취감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건 답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성취감 하면 뭔가 꼭 그 성공했던 것을 꼭 떠오르는데 그 성취감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단골 메뉴죠. 아주 성취 경험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뭐 이제 마라톤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뭐 국토순례 자원봉사 네. 그리고 뭐 유럽 일주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다이어트는 좀 제발 그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네. MC 분들도 이런 그 성취 경험 같은 거 이런 얘기 들으셨을 때 딱 들리시나 이게 성취 경험 같으신가요 혹시? 뭐 개개인별로는 성취감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소재 자체가 너무 식상해요. 네, 너무 많이 나와서. 예, 네. 예. 저는 이제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성취감이 좀 커요. 뭐 그렇죠. 저도 뭐 팥빙수 저번 주에 먹었습니다. 예, 여름이라서 이제 그 인사 담당자들이 딱 보실 때는 사실 이걸 성취 경험이라고 딱 하시지 않습니다. 예, 딱 듣기에도 별로 저희 정도 나이 때면 사실 이게 무슨 성취 경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게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 무슨 무용담이나 뭐 약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 의심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런 그 사실 뭐 저희 재건 MC도 살 뺀다고 하셨는데 저희 한번 안 빠지셨잖아요. 예,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 이런 소재들이 너무 좀 진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남들이 나중 전에 뭐 취업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소재를 써서 잘 됐었다. 뭐 하더라. 이런 거 듣고 그냥 쓰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 뭐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인사 담당자들이 원하는 성취감 듣고 싶은 그런 대답 그거 계속 이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조금 뭐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성취감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 이런 목표를 조금 세워두고 그래 소위 저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그래 달려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쭉 했던 일을 저희가 성취감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럴 때 얻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네. 보통 구직자분들은 성공했던 것만이 성취 경험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모르고 수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분명히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저희는 성취 경험이라고 간주를 해야 되고요. 이런 성취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수행하기 전에 어떤 뭐 잘 되거나 못 됐거나 내가 이걸 수행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이 이런 걸 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앞으로
뭐 직장 생활이나 일을 하면서 또 아니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바뀌었다 하는 부분들이 성취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 방식을 바꾸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성취 경험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 또 이런 그 정리를 통해서 도전 정신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겸손해졌다.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성공한 것만이 성취감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뭐 실패라든 성공을 하든 그 과정 안에서 성과물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 예, 자기만의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겸손한 거랑 성취하는 게 또 어떤 연관이 있나 봐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겸손하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사람을 보통 떠올릴까요? 한번 제가 MC분들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예. 겸손한 사람이요? 예. 네. 겸손한 게 이제 뭐 자기가 뭐 다 잘하고 네. 뭐 능력도 있고 이런 걸 주변 사람들이 알지만 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것을 티내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그러니까요. 겸손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죠. 기본적으로는 잘나야 돼요. 못나면 뭐 겸손할 틈이 없죠. 잘났지만 그걸 티를 안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닌가요? 아, 예, 맞습니다. 뭐 그렇죠. 저희 대답 듣고 계신 거죠? 아주 네. 딱 맞는데 이제 조금 네. 이제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조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 뭐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뭐 말없이 좀 묵묵하게 어른들 말 잘 듣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저희가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 겸손하다는 얘기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이것입니다. 예, 보통 보시면 저희가 뭐 외모도 상당히 좋고요. 뭐 상당히 외모도 수려하고 뭐 스펙도 상당히 좋고 뭐 학교나 뭐 어학 점수 이런 거 전부 좋고요. 또 뭐 일 경험도 충분히 많고 이런 분이 회사에서 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일하고 나왔고 아, 왜 나한테 이런 뭐 중요하지 않은 일을 시키지?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막 불만을 제기하고 투덜투덜대고 하다가 갑자기 회사를 탁 간뒀어요. 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런 사람들 보고 저희가 겸손하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겸손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제는 그 어떤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가 어떤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예, 또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겸손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회사에서 바라보는 겸손하다의 좀 그 개념도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인식 변화를 구직자분들께서도 한번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어머님이 저한테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네요. 네. 또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입니다. 네. 이것도 자기 분석과 연결시켜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아, 제가 이 구직자분한테 이메일로 직접적으로 질문을 몇 번 받았습니다. 요즘 구직자분들 뭐 저 알지도 못하는데 이메일 막 보내시는 분들 계세요. 아, 적극적이신 분들 적극적인 분들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보통 이제 그 입사 후 포부나 이런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신한은행의 예를 들게요. 신한은행 붙을 뿐이면 뭐 농협, 뭐 하나은행, 외환은행 다 붙을 수 있을 정도 실력 되시거든요. 네. 예. 근데 왜 신한은행에 왔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지원 동기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멘트를 쓴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 동기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글 전체에 좀 통일감 있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당 직무에 관심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소재별로 쭉 좀 이렇게 항목별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자기 분석을 했던 그 소재들과 좀 연결을 시켜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외의 것도 좀 겸손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조금 겸손하게 좀 정리를 드리자면 예, 이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본 경험은 좀 따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일단 그 또 시간의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구직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항목별로 중복된 소재를 여러 군데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일한 경험 같은 경우는 2번 이상 쓰지 마라. 동일 소재로 중복된 소재를 여러 항목에 넣지 마라. 이렇게 저는 항상 이런 지도를 좀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일한 것들을 좀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인생에 이게 뭐 전부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한 게 너무 중복되게 나오면은. 그래서 내가 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글을 소재를 다양하게 또 이런 자기 경험들을 좀 더 다양하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반기 취업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된 시간이죠. 자기 분석 시간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